안녕하십니까. 문화유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학예연구관 임경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위드 코로나 시대 박물관 전시의 특징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발표에 앞서서 제가 꼭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향후 나아갈 길은 철저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 즉 국립박물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의 이야기가 모두를 대표할 수는 없는 거고 각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제 스스로가 놓치지 않다는 점을 꼭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 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전 세계 박물관이 어떠한 일을 겪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보편적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를 꾀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보편과 개별적인 사항을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뉴 노멀의 시대죠. 그때 박물관 전시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무엇을 국민들께 그리고 관람객들에게 돌려줘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박물관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국제박물관협의회, 흔히 아이콤이라고 합니다. 아이콤은 1940년대에 출범한 국제 NGO인데요. 총 119개의 나라의 국가위원회가 있을 정도로 박물관 사람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콤에서 지난 코로나 시대에 각각의 박물관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여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이 막 시작되던 2020년 4월에 먼저 뮤지엄과 그 다음에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5가지 질문을 통해 어떤 일이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흘러서 두 번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21년 5월에 다시 한번 동일한 질문을 통해서 각각의 현실을 여쭤보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정리된 영어 보고서가 나왔는데 다행히 우리 아이콤 한국위원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해서 각각의 보고서를 발빠르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아이콤 한국위원회가 낸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박물관의 현황은 어떤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박물관은 코로나 시대에 개관과 폐관을 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조사 때는 대부분의 전 세계의 박물관이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몇 개월 후에 2차 조사를 했을 때는 폐쇄율은 감소를 했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코로나에 약간 익숙해진 겁니다. 하지만 각 대륙별로 격차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는 폐쇄율은 약간씩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많은 곳에서는 폐쇄가 많이 되어 있고 아시아 태평양처럼 코로나의 영향을 잘 극복하고자 하는 곳에서는 폐쇄율이 조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박물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람객 수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관람객 수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관람료가 없습니다. 때문에 박물관 운영에 관람료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죠. 그런데 대부분의 박물관은 관람객 숫자 자체가 수익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관람객이 얼마나 줄었는지가 박물관이 처한 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도표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당연히 감소이고요. 감소 수치가 10%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수치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을 처한 거죠. 다음으로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지만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디지털화는 얼마만큼 했나요?
라는 중요한 질문이 있었고 그 하위 질문으로 디지털 전담 직원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3차의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담자가 늘어나죠. 그런데 늘어나는 게 풀타임으로, 즉 정규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많은 부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유가 발생하는 건 무엇인지는 바로 예산 비율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력도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났지만 예산 비율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담 인력보다는 비정규 인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곳들이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든가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든가 그리고 저희가 많이 쓰는 SNS를 통해서 온라인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것이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세한 수치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건 SNS에 대해서는 대륙에 상관없이 모든 박물관마다 활용도를 많이 높입니다. 이건 예산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온라인 전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의 박물관 그리고 예산이 풍부한 곳 위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안정성이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디지털 활동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2차 조사 때는 고려하고 있다라고 대답들을 다 했죠. 그래서 3차에서는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역시 이때도 하고 있는 곳과 예정하고 있는 곳, 즉 시도는 하겠다 하는 의도는 많이 밝히지만 실제적으로 직접 하고 있는 것보다는 예정하고 있다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각 박물관의 사정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인프라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아이콤, 즉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 조사한 걸 통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박물관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 더 좁혀서 들여다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20년부터 21년까지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물관은 보통 유물과 유물에 대한 수집, 보존, 관리,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시, 교육 이런 거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은 유물과 전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 박물관의 주인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매우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박물관이 유물도 있고 전시가 있다 해도 관람객이 없으면 박물관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처럼 입장료가 운영의 중심이 되지 않는 국립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제적 타격, 즉 일자리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곳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 국립고궁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단계에 따라서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가 2월 말에 좀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2월에서 5월에 휴관을 했고 잠깐 문을 열었다가 여름철에 또 다시 휴관, 그리고 가을철 오면서 휴관, 그리고는 말에 2020년 말에 휴관을 해서 2021년 1월 중순 1월 18일까지입니다. 휴관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합니다. 이러면서 관람객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2019년까지는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찾는 박물관이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16만 명,
18% 정도밖에 관람객이 찾지 않으셨습니다. 2021년에는 휴가는 없었지만 1월 아주 초반을 빼고는 이제 이때부터는 관람객 수를 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오던 그 비율에 따라서 일일 몇 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저희 박물관은 일일 630명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지금까지 총 8만 2천 명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박물관이 휴관과 개관을 반복하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박물관 마찬가지일 겁니다. 쉴 수는 없는 거죠. 전시 자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설전은 계속 유지를 하고 보통 박물관이 전시는 상설적으로 하는 것과 기획을 통해서 하는 특별전으로 나뉘어집니다. 상설전은 당연히 계속 지속된다라는 전제 하에 저희가 2년 동안 전시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유물을 가져와서 한 국외 교류전부터 시작해서 숙종대왕전, 신왕실도자전, 그리고 해학반도도 군사의뢰, 고려미색 쉬지 않고 전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별전 안녕모란전이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11월 달에는 또다시 새로운 전시를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도 역시 하나의 전시가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찾아오시지 않으시지만 원래 예정된 대로 계속 준비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준비가 예전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 안에서 변화된 준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변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전에 다시 한번 이걸 화면을 좀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하고 있는 안녕모란전 특별전 기간을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박물관이 특별전을 열게 되면 외부 대여 유물이라든가 유물의 노출 때문에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잡고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써서 준비했고 또 오시고자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것은 기간을 좀 늘리자. 근데 기간을 늘린다라는 것은 수반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유물의 안전입니다. 해화류 유물 같은 경우에는 노출되는 것이 길어질수록 좋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길어진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결국 유물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한 번씩. 그러면 교체에는 단순히 사람 힘만이 아니라 수반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렇게 기간을 늘릴 수 있었던 거는 국립기관이 갖고 있는 재정적 안정성이 뒷받침이 돼야 됐던 거죠. 즉, 그 전시 기간을 늘리는 거 하나도. 자, 이제는 인사동 출토유물 공개전을 11월 3일 날 저희가 개막을 합니다. 이 전시 같은 경우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원래 연초 계획에는. 그런데 올해 6월에 인사동에서 조선시대 과학문화를 알려줄 수 있는 너무 좋은 유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유물은 향후에 보존 처리를 위해서 조만간 실험실에 들어가야 되고, 근데 중요한 유물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알려드려야 돼. 빨리 공개를 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국립박물관이니까 이것도 역시 가능한 거거든요. 예정되지 않았던 것까지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람객이 오지 않으면은 운영이 되지 않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도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있는 것도 유지를 못했던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국립고궁박물관을 비롯해서 국립박물관,
그리고 국립이 아닌 일반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전시에 변화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대면으로 사람이 직접 와서 보지 못하면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의 공간에 그리고 집에서도 전시를 볼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는 무궁무진하게 관람객들이 쉽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모든 전시에 온라인 콘텐츠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돼서 예산도 더 투자하고 저희 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에 없던 전담 인력을 새로 채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발달된 기술도 계속 받아들이고 이런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제공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를 보면 지금 안녕모란이라고 하는 하나의 전시에 나간 온라인 콘텐츠들입니다. 전시 해설 영상도 제공하고 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영상도 별도로 제공을 하고 느낌도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콘텐츠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의 전시만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신왕실 도자전 같은 경우입니다. 안녕모란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박물관이 휴관을 하지 않은 기간에 계속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왕실 도자전은 개막을 하자마자 불과 한 달이 안 돼서 박물관 휴관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 규모는 같지만 온라인 콘텐츠는 더 많이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전시가 있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느끼시면 다른 전시도 보러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온라인 콘텐츠가 해설만 했었던 거라면 이제는 해설만이 아니라 느낌도 충분히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코로나가 불러온 전시 변화는 온라인 콘텐츠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 콘텐츠도 기존의 것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 박물관 같은 경우는 상설전에 대해서 VR을 이미 오래전부터 제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전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특별전은 VR을 제공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VR도 제공을 해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VR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방향에서 마치 거기에 있는 것처럼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VR 제작을 선택이 아니라 이건 역시 필수로, 그러니까 똑같은 온라인, 똑같은 디지털이라 하더라도 발달된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박물관에 관심이 있는 전통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수요자가 원하면 공급자는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VR에 대해서도 기존 것이 아닌 새로운 것을 통해서 계속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문학에 기반한 사람인데요. 인문학이 가지고 있는 속도보다 디지털이 가지고 있는 속도는 상상을 못할 정도더라고요. 불과 3개월 전에 했던 디지털 기술과 지금의 디지털 기술은 그때 제가 꿈꿨던 게 3개월 뒤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1년 1월에 만들었던 VR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VR 보기만 하지 말고 그냥 VR에서 사진도 다운받으면 안 될까? 라고 해서 다음번에 그것을 요청했더니 됩니다. 해서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VR 하나를 해도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죠. 또 다른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특별전 안녕모란전에는 여기에 하나를 더 심습니다.
기존에는 똑같이 둘러봤는데 이제는 누르면 여기에 있는 자료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것까지는 했었는데 우리 박물관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미지 제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여기에서 무작위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거는 단순히 우리 전시를 더 잘 보여주기 위한 것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하나를 더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우리가 필요하다면 다른 곳도 역시 필요하다. 즉 박물관이 아닌 작게는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문화상품을 만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VR 하나만 보면 거기에서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다운받고 전통문화 콘텐츠가 더 많이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자료를 원래는 이런 자료가 이렇게 한번 딱 보이고 나면 박물관에 콘텐츠를 요청하면 다시 드리는 그런 스텝을 밟았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전시 하나에 그 이미지까지도 모두 다 제공하는 기술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제공하는 콘텐츠 질도 높이고 양도 늘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VR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더 많이 더 바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시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존의 것만 온라인 콘텐츠 VR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람객들이 와서 느끼는 거하고는 다르게 온라인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감흥이 덜 오겠죠. 뭐라 해도 직접 대면하고 직접 보는 거, 직접 만져보는 거 이상은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라인 콘텐츠가 아날로그 콘텐츠보다 흥미가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더 많은 기획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건 뭐냐? 유형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보여주는 게 박물관 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형의 것을 섞자. 무형의 것도 과감하게 제공을 하자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히 저희 박물관뿐만이 아니라 국립고궁박물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박물관들이 이 길로 전시의 변화를 꾀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의례라고 하는 유형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박물관 전시에서 군사적인 활동이 가장 잘 들어가는 우리의 판소리, 적벽가를 전시실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만약에 관람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시간이었다면 하기 어렵겠죠.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은 전시를 보러 오신다 먼저니까요. 그런데 이게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이런 것도 시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이지만 어쩌면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통문화 콘텐츠 중에서도 유형을 위주로 하는 박물관이지만 무형의 콘텐츠도 과감하게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안녕모란 전시장에 가면 입구에 꽃길이 있고 양옆에 거울이 있습니다. 꽃길을 걸어가는 의미로 저희가 만든 거죠. 그리고 정원이 있는 방도 만들어 보고 유물이 이렇게 있을 때 영상도 화려하게 넣고 유물 자체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안녕모란전에. 근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무형공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마침 전시를 찾았던 무용하시는 분께서 당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공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희가 꿨던가 외부에 오신 분들의 꿈이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바로 준비했습니다. 안녕모란이라고 하는 전통 콘텐츠를 다루는 전시 공간에 무형의 무용이죠. 그런데 여기는 단순히 전통이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것까지도 한번 같이 넣어봤습니다. 전시장에서 현대무용을 하는 거죠.
공연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박물관에서 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미술관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물관은 처음이라고. 코로나는 어쩌면 저희에게 그동안 벽으로 존재했던 그 어떤 것을 지우는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가 불려온 전시 변화는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저를 비롯한 제 동료들이 생각했던 이 변화가 저희만에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박물관 사례만 말씀드렸지만 당장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의 많은 국립박물관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런 시도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겠죠. 그리고 긍정적인 면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긍정적이지 않은 면이라고 한다면 국립박물관이니까 가능하다는 그 말. 그게 굉장히 슬픈 얘기죠. 그러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고 인력이 안정되어 있는 국립박물관이 그렇다면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타 전통 문화를, 전통 콘텐츠, 전통 유물을 가지고 전시하는 국립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주 많은 아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 박물관이 원하는 기본, 즉 시도해 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전통 콘텐츠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때는 물론 새롭고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한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 들여다보기도 해봤고 어떤 변화를 꾀했는지도 사례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코로나마저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코로나 위기라든가 이런 말을 썼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씁니다. 코로나 같은 전 지구적 재난이, 전염병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지금까지 잘 버텨왔고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가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때 일어났던 변화가 결코 일시적 변화가 되지는 않아야겠죠. 그리고 새로운 일상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존에는 박물관 전시를 알릴 때 저 윗부분만 알렸습니다. 어떤 유물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대면에 전시 공간에서만 알렸던 건데 그 밑에 보면 VR도 보여줘야 되고 즉 온라인 콘텐츠인 거죠. 다음하고 같이 하고 이건 무슨 소리냐? 박물관이 더 이상 혼자만의 온라인 콘텐츠 기구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에다가도 저희 전시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새 가장 많이 회자되는 메타버스라는 게 있죠. 그런 건 역시 많은 컨텐츠가 모이는 공간에는 서로 온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무엇보다도 작은 비용을 통해서 플랫폼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컨텐츠 만드는 비용이 더 낮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면 컨텐츠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듯이 온라인 컨텐츠가 결코 싸다거나 소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던가 하는 생각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너무 쉽게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컨텐츠는 어떤 방법으로 제공하느냐의 문제이지 중간 과정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한 만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조화를 좀 꾀했으면 좋겠고요. 말이 좀 다른 데로 갔습니다. 중요한 건 일시적 변화에서 새로운 일상으로 갈 수 있는 거. 디지털 기술도 발전시켜야 되고 온라인 콘텐츠도 확실하게 챙겨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일시적 변화가 새로운 일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쯤 이미 한 번쯤은 새로운 뉴 노멀,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로 가는 중장기적인 비전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2020년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래, 지금이야말로 우리 박물관이 어떤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시기구나 라고 다 같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관 15주년도 마침 됐고요. 그래서 국립고궁박물관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말하기 전에 일단 이 새로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소중했고 아마 대부분의 박물관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시적 변화에 머물면 새로운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나아가지 못할 거라는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만들었죠. 자, 그러면 우리의 입장과 다른 데는 어떨까? 제가 첫 시작을 아이콤의 조사 보고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 박물관을 봤고 모든 박물관 역시 향후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이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 즉 일시적 변화가 아닌 새로운 일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답을 했습니다. 결국은 온라인화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컨텐츠를 유지시키는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의 부족을 막을 수 있고 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만들어가고 해야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결과를 보고 만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것은 위기에 대한 공동의 위기의식일 거고 나아가는 방향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일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는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박물관 전시가 무엇을 가야 될 것인가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핵심은 박물관은 이제 허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형의 유물, 그리고 보여주기, 그리고 우리 박물관, 우리 관람객, 한국의 박물관, 여기에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지구가 얼마나 같이 연결되어 있는지 저희 모두가 느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박물관이 전통의 유형의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 전시를 통해서 무형의 것도 들어와야 되고 자연적인 것도 들어와줘야 되고 왜냐하면 유형과 무형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인간 문명 말고 얘기를 하니까요. 문화적인 것만. 근데 그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자연적인 것도 박물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박물관은 그 어떤 문화기관보다도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이 바로 필요하다면 공간을 제공하는 허브가 되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무형과 유형이 만나는 허브가 되어야 되고 또한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허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박물관에 계신 분들은 이 얘기 들으시면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길이시라고 다 같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허브를 만드는 방법은 결국은 새로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기존의 방법이 아닌 온라인이라든가 디지털이라든가 그리고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새로움 속에서는 반드시 기존의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박물관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틀을 좀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역사회하고 조금 더 가까이 가고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아지도록 사람이 들어와야지 새로운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브가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은 함께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들이 서로 함께하고
다른 분야하고도 협력할 수 있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네트워킹을 항상 인지하고 네트워킹의 방법을 통해서 나아가야지만 새로운 허브, 새로운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렵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향점을 이렇게 한번 잡고 가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까지 그동안 세계박물관이 코로나 팬데믹 때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꾀했는지 개별과 보편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변화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박물관 전시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쩌면 제 꿈일 수도 있는 거를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